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제 43번째 샷 시작합니다. 지난주 시작한 올림픽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한국에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유럽 시간이 예전에 지난주였죠. 지난주 디 오픈에 했던 그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그 시간대라서 이 마인드 골프가 있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는 주로 이제 아침에 그 한국 경기를 좀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조금 저녁 오후나 저녁 늦은 밤이나 이제 새벽 같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보면 날씨도 많이 덥다고 하고 습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럴수록 건강을 잘 챙기셔야 골프도 계속 잘 칠 수 있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마인드 골프는 지난주에 월요일 날 레슨 라운딩을 했는데요. 마인드 골프가 레슨도 하고 있어서 가끔 레슨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필드 라운딩 레슨을 또 하기도 하는데, 평상시에 좀 많이 좀 치시는 분, 한 120개 이렇게 치시는 분인데, 라운딩 레슨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 이글을 했습니다. 한 145야드 정도 남았는데, 그린 주변으로 가봤는데 공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디 간 거지? 한참 찾았었어요. 같이 동반하신 분하고. 근데 이제 그린 주변에도 이렇게 잔디가 길거나 그렇지도 않았는데도 한참 못 찾다가, 어쩔 수 없다고 로스트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 놓고 치시라고 하고서 퍼팅을 하려고 이제 핀을, 플래그라고 하죠. 핀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 안에 공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공이 이제 들어가는 걸 직접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공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둘 다 보지를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분은 이제 생애 버디도 한 번 못 해보신 분이 이제 이글을 먼저 해보신 거죠. 그래서 그런 또 즐거운 일이 있었고, 또 같이 라운딩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제 라이프 베스트나 또는 각종 기록, 홀인원, 이글, 뭐 싱글 이런 것들을 기록하시는 경우들이 마인드 골프랑 치다 보면 이렇게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저번에 마인드 골프 팬 중에 한 분 오신 분도 마인드 골프랑 만나서 라운딩을 했었는데, 그분도 그날 이글을 하셨고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랑 이렇게 골프를 하다 보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마인드 골프도 기분 좋고, 같이 치신 분도 당연히 그런 기록을 세우시니까 당연히 기분 좋겠죠.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마인드 골프가 이제 블로그도 많이 쓰고, 이렇게 팟캐스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서 그랬는지, 사실은 한 2달 전에 SBS 골프닷컴에서 마인드 골프에게 이제 컨택이 왔었고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 글을 SBS 골프닷컴에 이제 마인드 골프 컬럼을 좀 싣고 싶다고 얘기가 와서 한 2달 정도 얘기를 진행하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마인드 골프 컬럼이 이제 SBS 골프닷컴 뉴스 채널 쪽에 이제 실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이 나가게 되겠고요. 혹시 우연히 지난주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마인드 골프가 특별히 새로 쓰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컬럼이나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다시 전달해서 약간 제목 정도 바꾸고, 글의 톤 앤 매너 정도를 기사 또는 이제 컬럼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실는 정도인데요. 앞으로 이제 계속 마인드 골프 컬럼이 SBS 골프닷컴에도 이제 그렇게 나가게 돼가지고, 혹시나 컬럼에서 SBS 골프닷컴에서 마인드 골프 글을 발견하시면 거기에 댓글이라도 하나 달아주시면 좋고요. 좀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마인드 골프가 이제 골프 컨설팅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골프 컨설팅은 좀 참 생소한 얘기잖아요. 그동안 이제 IT 컨설팅을 주로 했었고, IT를 주로 하고 이제 골프 쪽은 이렇게 레슨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글로 또는 이렇게 SNS나 이런 블로그, 팟캐스트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골프 컨설팅을 모 회사와 이제 하기로 돼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딴 건 모르겠지만 이 마인드 골프가 그동안 했던 IT와
이제 골프 쪽을 이제 어떻게 좀 컨버전스, 요즘은 융합이라고 하죠. 그 힐링 캠프에서도 이제 안철수 씨가 나와서 그런 융합, 그리고 안철수 씨가 지금 그 융합 대학원 원장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어떠한 두 개의 다른 또 이 그 분야를 이제 같이 이렇게 융합을 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나 이제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이 두각이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인드 골프도 사실 종국에는 그 IT를 기존에 계속 해왔고, 그리고 또 이제 골프는 굉장히 취미로 좋아하다가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골프와 IT를 이렇게 융합, 컨버전스 하는 그 사이에, 또는 그 골프가 IT랑 좀 거리가 좀 멀기도 하고, 또 IT를 이용한 또 골프도 좀 뭔가 좀 앞으로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되는 일이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쪽 일을 하게 될 좀 기회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골프 컨설팅, 골프 IT 베이스드 골프 컨설팅 같은 형태로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골프 컨설팅 관련한 일도 시작을 했다라는 거를 참고 삼아 알려드립니다. 혹시 그 하시는 일 중에 골프 IT를 어떻게 이렇게 컨버징하고 이제 융합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마인드 골프에게 연락을 주셔도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난주 그 팟캐스트 한국 계정으로 별명 그 자주 방송해 주길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제목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2개월 레슨 후 독학 과정 중인데요. 이 내용은, 저도라는 말은 마인드 골프가 맨 처음에 그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2개월 딱 레슨을 받고서 그 이후에는 레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독학으로 거의 했는데, 독학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혼자 했어요. 뭐 특별히 독학이라고 뭐 책을 보고 공부하고 뭐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 그냥 독학이 된 거죠. 레슨을 따로 받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자주 방송해 주길님께서도 이제 저도 우연찮게 2개월 레슨 후 독학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계속 얘기 드리면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시 레슨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문제는 알겠는데 혼자 하니 개선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레슨을 뭐 요즘 책 중에 어떤 독학 골프라고 또 이제 책이 하나 나오기도 했는데, 뭐 최근에 SNS 통해서 그 독학 골프 책을 제가 그 독학 골프를 만드신 그 책을 쓰신 그 기획하신 분하고도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돼서 제가 그 독학 골프라는 책을 3권을 받게 됐는데 다 읽어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골프가 독학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인데, 그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독학 골프를 할 수 있는, 뭐 못한다고 얘기는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독학을 포기하고 레슨을 받을까 한다는데, 레슨이라는 거는 이제 언젠가 한번 그 이 토픽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글에 대해서 한번 또 따로 마인드 골프의 그런 레슨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 그 레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골프라는 스윙을 좀 더 좀 잘 받고 자신이 잘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객관화된 제3의 그 눈으로서, 또는 제3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신의 스윙을 이렇게 봐주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장기나 바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훈수로 두게 되면 그 실제 대전을 하고 있는 그 대국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니지만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수가 잘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스윙을 이렇게 자신이 봐서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고, 또 전문가가 또 보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레슨을 받는 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연습량이 또 한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레슨을 해주는 레슨 프로나 또 그런 전문가, 뭐 티칭 프로들이 그 몸을 대신해서 쳐줄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또 연습은 또 따로 많이 같이 해주어서 병행을 해주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독학하시다가 잘 모르시면 이렇게 레슨을 또 이렇게 중간중간 원포인트 레슨이든 받으시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리신다고 하네요. 네, 계속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고요. 마인드 골프 카페에 오시면 그렇게 이제 독학을 하시는 분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신들이 아는 골프의 노하우, 그래서 cafe.naver.com/mindgolfer mindgolfer 거기 들어오시면 또 그런 섹션이 있어요. 소셜 골프 나만의 비법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그런 어떠한 독학한 또는 자신들이 알게 된 그런 비법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섹션이 있는데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거기서 토론도 좀 많이 해요. 아, 이런 건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혹시 카페를 들어오신다면 또는 이미 들어오셨으면 괜찮고요. 오셔서 그런 내용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골프 과정을 같이 공유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골프 열심히 하시고 즐거운 골프 하세요. 네, 카페 글이 몇 개 올라왔는데요. 카페 플럼크릭님께서 글을 올려주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어제 안철수가 나온 힐링 캠프를 보면서 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마인드 골프님을 보니 또 생각이 나네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공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보면 그것들이 쌓여 찾아오는 것이라고 일명 빵집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하합니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글이 어떤 글에 댓글로 남겨진 거냐면 마인드 골프가 오늘 방송 앞쪽에 얘기했던 sbsgolf.com의 글을 실기로 해서 이제 나가기로 됐다고 글을 이제 카페에 글을 남겼더니 이 플럼크릭님께서 이런 아주 기분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마인드 골프가 이렇게 골프를 처음부터 직업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좋아서 이렇게 그냥 매 순간 골프를 좋아하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그렇게 이제 sbsgolf.com이라는 데가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골프 미디어에서는 좀 이름이 있는 매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연락이 오고 그렇게 통해서 또 마인드 골프가 좀 더 알려지고 어떤 분들은 마인드 골프의 그런 글들을 다른 분들도 또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힐링 캠프에 나온 안철수님이 이제 얘기하신 그런 이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들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프럼크릭님 고맙고요. 진짜 좋아서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또 좋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진정 골프를 좋아한다면 그 골프 자체를 즐기는 방향으로 골프를 하다 보면 또 스코어도 좋겠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겠고 운동 자체로만으로도 골프를 또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스코어를 너무 이렇게 간과한 그런 골프를 하는 것 또한 또 그렇게 또 재미가 또 있지는 않거든요. 실제 골프를 열심히 치시고 즐겁게 치시는 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밸런스, 균형 감을 잘 찾아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또 너무 이렇게 또 골프를 또 내기나 그런 게임으로만 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들 밸런스를 잘 하시다 보면 더 다들 좋은 일이 프랑크릭님 말고도 다들 좋은 일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페 샷데모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글이 있는데요. 샷데모님께서는 신기하게 마인드 골프님과 라운딩 하시는 대부분의 동반자들이 좋은 성적을 내시는 것 같아요. 배려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이 글은 마인드 골프가 얘기했던 필드 레슨을 하시는 분이 마인드 골프와 같이 레슨을 하다가 이 글을 했다라는 내용을 보고서 남겨주신 글인데요. 마인드 골프가 항상 이 팟캐스트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just play mind 골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이제 상대방을 편하게 해드리고 상대방을 좀 더 케어하고 이렇게 좀 배려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같이 치시는 동반자분이 좀 더 좋은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골프를 치게 돼서
그런 좋은 성적이 내는 것 같다고 샨떼보님이 써주신 것과 똑같이 마인드골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샨떼모님도 이렇게 같이 이제 치시게 되는 동반자 분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또 배려를 하는 거에 이제 배려를 받게 되고 하다 보면 또 좋은 스코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샤떼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형아님 HYOUNGAA 형아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카페를 가입해 주셨는데 팟캐스트를 0샷부터 쭉 들었습니다. 주옥 같은 방송 공짜로 듣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얻을 게 또 많다 싶어 가입해요. 며칠 전 25달러는 저한테 테러 수준이셨어요. 10배 차이. 크크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그 팟캐스트를 그렇게 이제 주옥 같은 방송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공짜로 듣기 좀 뭐 하면 뭐라도 좀 보내세요. 다 받습니다. 예, 알아서 주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며칠 전 25달러는 저에게 테러 수준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아마도 페이스북이나 그 트위터를 이렇게 그 마인드골프의 페이스북을 라이크 하시거나 이제 트위터를 팔로우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마인드골프가 그 라운딩을 오후에 하기로 돼 있는데 찾다 보니까 좋은 딜이 있어서 25달러에 그 그린피, 그 골프 치는 그린피에다가 카트에다가 인터넷을 보통 예약하면은 그 프로세싱 차지라고 해서 보통 그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한 25달러 정도 된다고 글을 썼더니 많은 분들이 이게 이런 염장이 어딨냐고 한국에서는 진짜 그 프라이빗 골프장 회원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25달러는 저에게 테러 수준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25달러 딜은 약간 좀 스페셜한 딜이고요. 항상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미국 골프장에서 예약을 하게 되면 카드 번호 같은 거를 넣고서 실제 돈을 페이먼트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돈을 내는 거는 그 골프장에 가서 체크인 할 때 이제 돈을 지불하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 번호 자체는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골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럼 영어로 이제 노쇼라고 하거든요. 노쇼. 나타나지 않는 노쇼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쨌거나 그 티타임을 그 점유하게 되는 이제 기회비용을 이제 날리게 되잖아요. 골프장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그 미리 입력해 놓은 그 카드 번호로 이제 그 돈을 청구하게 되기 때문에 카드로 먼저 예약을 하되 돈은 이제 차지를 하지 않고 실제 이제 골프장 가서 체크인할 때 돈을 내게 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는데 가끔 이렇게 스페셜 딜이 있는데 먼저 인터넷으로 예약도 하고 돈을 다 내면 좀 더 좀 그 디스카운트를 좀 할인을 좀 더 해주시는 그런 골프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딜이었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좀 잘 찾아보고 좀 딜을 잘 찾아보면 미국은 진짜 인건비와 돈과의 관계가 명확한 나라라서 좀 그런 이제 발품을 좀 팔면 조금 더 좋은 딜을 좀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각종 그 골프장 사이트에 또 이메일 그룹 같은 거에도 이렇게 좀 가입을 해놓으면 또 좋은 딜이 이렇게 메일로 날라오기도 하고요. 마인드 골프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서 그런 괜찮은 딜들을 찾는 거로서 별로 시간이 걸리진 않지만 하여튼 미국에서는 그런 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트위터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좀 그런 딜 같은 거, 어떤 디스카운트 또는 쿠폰 그런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요즘은 이제 골프장이 잘 안 되니까 할인 같은 게 좀 있긴 한데 미국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오후에 한 2시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 되면 가격이 싸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해가 이제 다 지게 돼서 골프를 18홀 다 못 칠지도 모른다라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이제 못 칠지도 모르는 그런 걸 또 포함하고 이제 저녁 때 해가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후반에는 그래서 그런 티타임을 보통 트와일라이트라 그래요. 이렇게 트와일라이트 아시겠죠? 트와일라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늦은 티타임 보통 여름에는 한 2시 정도면 트와일라이트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겨울 쪽으로 가면 뭐 12시 이렇게 되고, 그보다 더 늦은 티타임은 슈퍼 트와일라이트라고 해서 뭐 이거는 대놓고 거의 한 9홀 정도밖에 못 치는 시간 정도로 출발을 합니다. 뭐 치는 사람도 그렇고 골프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정도 가격 한 50% 이상 한 60% 정도까지도 할인을 받는 그런 티타임인데, 그런 걸 슈퍼 트와일라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그 직장 중에 좀 일찍 끝나는 그런 뭐 금요일 같은 때는 그게 가능하고, 뭐 이제 주말에도 이제 뭐 좀 집에 있다가 그냥 골프 한번 치러 갈까 해서 그렇게 스포 트와일라이트로 이제 가서 골프를 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해가 기니까 좀 더 이제 좀 더 많이 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형아님께서 이제 글을 올려주신 부분도 시켜드렸고요. 그 오늘은 그 간단하게 그 골프 상식 중에 하나를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 제 43번째 샷을 듣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에 이제 들어가서요.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아시면 굉장히 유익하고, 또 이제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방송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mindgolf.net 블로그에 mindgolf.net에 들어가 보시면 골프 상식 6번째 있는 내용이고요. 제목은 티샷 하는 순서, 영어로 honor라고 하죠. HONOR, honor. 이제 honor라는 말 이제 이미 뭐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혹시 이제 참고 삼아 정리하는 차원에, 또는 이제 골프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또는 이 honor라는 단어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알려드립니다. 네, 방송을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대다수의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뭐 이게 언어라는 게 뭐 잘못 또는 뭐 약간 뭐 흐릿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티샷은 전 홀의 타수를 가장 적게 친 사람이 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 티샷을 먼저 치는 순서를 얘기해 드리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홀에서 3번 홀에서 어떤 사람이 티샷을 치는 순서를 정하는 거는 바로 전 홀, 2번 홀에서 스코어가 제일 낮은 사람, 그러니까 스코어가 제일 좋은 사람이 이제 우선적으로 치고 그 다음 사람이 치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전 홀 기준에 가장 타수를 적게 친 사람부터 이제 치는 게 이제 티샷을 치는 순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골프장에 가보면 마인드 골프가 한국에서 골프 쳤을 때까지만 해도 그 일본 홀에 가면 무슨 쇠젓가락, 동그란 쇠젓가락 같은 거 4개가 그 쇠막대기 같이 이렇게 4개가 있는 동그란 통에 이렇게 있어요. 일본 홀 티잉 그라운드 바로 옆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막대기에는 이제 줄이 이렇게 하나씩 그어져 있잖아. 빨간색이든 뭐 녹색이든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홈이 이렇게 파져서, 그래서 막대기 4개가 있고 그 막대기마다 이제 1개부터 4개까지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제 티샷을 하기 전에,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각 4명이 이제 한 사람마다 이제 하나씩 그걸 뽑아가지고 마치 제비뽑기 하듯이 뽑아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쇠막대기의 줄이 몇 개가 그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티샷을 하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팟캐스트를 아직까지 실제 라운딩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듣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서 경험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티잉 그라운드에 가서 이런 막대기를 뽑는다. 뭐 예전에 해피투게더인가 거기 증반 노래방 같은 데에서 이렇게 숟가락 뽑는 것처럼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 뽑아서 그 막대기 줄이 이제 1개부터 4개 있는 게, 그래서 자신이 뽑은 게 줄이 3개다. 그러면 이제 3번째로 티샷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첫 번째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티샷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로 그 1번 티에서 티샷 하는 순서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먼저 치게 되시는 분들을 아너라고 얘기해요. 티샷을 하는 순서에서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아너라고 얘기했지만, 그 영어 스펠링은 HONOR, 아너라고 해요. 그 영예, 그 존경,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너라고 이제 하는데, 뭐 쉽게 뭐 표현을 하자면 1등을 했으니까 명예스럽다, 뭐 존경스럽다,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명예를 드린다. 그런 점에 너에게 이제 아너를 드린다. 1등을 했으니까 명예스럽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한국에서 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오너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끼리. 야, 이번에 오너 누구야? 뭐, 내가 오너지? 내가 먼저 칠게. 이렇게 해서 얘기하다 보면, 오너라고 얘기하다 보면, 그, 영어 그 발음 중에 오너 있잖아요. O-W-N-E-R, 오너. 그래서 발음상은 원래는 이제 honor 또는 honor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오너라고 얘기를 잘못하다 보니 그 정확히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처음에 골프장에 가서 야 오너 너가 오너니까 누가 오너야 너 오너 먼저 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은 자칫 이게 OWNER owner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발음상으로 좀 비슷하기도 한 것 같은데 오너의 또 뜻조차도 또 뭔가를 소유하는 사람 그래서 아 내가 1등을 소유했구나 그런 뜻으로 해서 이제 오너라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하고 스펠링도 OWNER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정식 명칭은 honor예요. HONOR. 그래서 명예스럽다, 명예, 뭐 존경,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젓가락 같은 거 뽑아서 뭐 다른 제비뽑기. 요즘은 또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그 제비뽑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마인드 골프 한국에서 골프 친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돼서 그 사이에 좀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1, 2, 3, 4번 등수를 이렇게 뽑아서 1번 홀에서는 그렇게 첫 번째로 치기로 뽑은 제비뽑기에서 뽑은 그분이 이제 아너라고 해서 이제 치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중간에 계속 치다 보면은 바로 전 홀에서 이제 비겨가지고 타수가 똑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8번 홀을 치는데 두 명이 파를 하고 한 명은 보기, 또 한 명은 뭐 트리플 보기 이렇게 하면은 그 잘 친 사람이 두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그럼 과연 누가 이 아너가 되겠느냐를 따져보면 뭐 8번 홀이라고 얘기했으면 7번 홀에서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쳤느냐를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스코어가 한 사람은 그 바로 전홀에 파하고 한 명은 보기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 전홀에 이제 파를 했던 사람 이 비교하는 대상은 그 홀에서 타수가 이제 비겼던 사람만 그 전홀에 이제 스코어를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비교를 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8번 홀에 비겼는데 7번 홀의 성적이 한 명은 파, 한 명은 보기라고 하면 파를 한 사람이 이제 아너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비겼어요. 뭐 7번 홀도 또 비겼고 6번 홀도 비겼고 5번 홀. 뭐 그럴 일이 진짜 많지 않은데 계속 비교해서 가면 이거 어디서 정하느냐. 뭐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1번 홀을 비교하면 돼요. 1번 홀은 어쨌든지 그 젓가락 같은 거를 뽑기를 해서 누군가는 먼저 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봐서 맨 1번 홀까지 갔는데 그 아까 두 A, B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먼저 한 명은 두 번째로 쳤고 한 명은 뭐 세 번째, 네 번째로 쳤다 그러면 두 번째를 먼저 친 사람이 아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아너를 이제 정하게 되고 이렇게 전홀, 전전홀, 뭐 전전전홀 이렇게 해서 스코어를 비교해서 아너가 되는 사람을 캐리드 아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뭔가 이렇게 계속 넘겨진, 계속 이어진 명예자, 계속 이어진 아너라고 얘기하고 보통 캐리드 아너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고요. 보통 캐리 아너 그래요. 그래서 아너라고도 얘기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캐리 오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운딩을 하시다가 오너가 누구야? 그러면 뭐 예전에 뭐 쇼트랙의 오노 그것도 아니고요. 농담을 했는데 좀 썰렁하네요. 그 아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OWNER이 아니고 HONOR 아너 오너라고 읽지만 아너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그렇게 혹시 뭐 캐리어너 너가 캐리어너야 그러면 내가 바로 전홀에 이 사람 현재 타수가 비긴 사람보다 잘 쳤구나 그렇게 이제 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리드 아너는 뭐 캐리드 아너라고 쓰고 읽을 때는 보통 캐리 아너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기를 끝내고 나서 누가 더 아너를 많이 했느냐, 뭐 또는 이제
또 경기를 하는 중간에 또 재밌어요. 야, 어떤 사람이 계속 안어를 하게 되거든요. 뭐 잘 치시는 분이 계속 안어를 하든지 뭐 소위 얘기하는 캐리어 안어를 계속 하게 되는데, 아, 요번 홀에서는 내가 그 안어를 뺏어와야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들을 수도 있거든요. 옆에 있는 분이, 아, 저 안어를 내가 요번 홀엔 뺏어올 거야.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요번 홀에는 타수를 더 잘 칠 거야. 현재 안어하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타수를 잘 쳐서 내가 안어를 갖고 와야지. 물론 그 사람보다 잘 친다고 안어를 갖고 오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다른 사람보다도 잘 쳐야지 안어를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어를 뺏어오거나 내가 이번에 안어를 해야지라고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내내 안어를 많이 한 사람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그날 경기를 잘하고 스코어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좀 그런 또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 안어를 한 번도 못한 사람, 또는 안어를 한 번도 못한 사람은 이제 그 사우나, 목욕탕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표현보다는 뭐 18월 동안 팔을 한 번도 못한 사람 목욕하지 말라고, 탕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기도 한데요. 뭐 이건 룰도 아니고 그냥 재미 또는 그렇게 좀 우스개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18월 동안 본인이 안어를 한번 몇 번 해봤는지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고요. 뭐 경쟁, 아주 뭐 이렇게 시리어스한, 뭐 심각하게 경쟁을 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본인하고 비슷한 타수에 있는 분이 안어를 갖고 있을 때는, 아, 내가 안어를 요번에 한번 뺏어와서 내가 다음번 티샷에서는 내가 먼저 이렇게 티샷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안어의 영광을, 또 명예스러운 걸 이제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안어 중에는 가장 기분 좋은 안어는 아무래도 버디나 이글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홀에 이제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샷을 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은 안어 중에 하나예요. 버디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일반적인 아마추어들이 자주 하는 그런 스코어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뭐 이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글이나 버디를 꼭 했을 때는 다른 분이 먼저 치려고 한다면, 뭐 그런 분들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보통은 주변 분들이 이렇게 딱 그런 대접을 해주세요. 버디 안어 먼저 쳐. 그러면 알았어, 내가 먼저 치지. 근데 혹시나 내가 버디를 했는데 뭐 다른 분이 먼저 친다면 때로는 어깨에 좀 힘을 주고, 이게 버디 먼저 했는데 버디 안어가 먼저 쳐야지 라고 가볍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안어를 자주 하시고 많이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안어라는 오늘 용어도 정확히 오너가 아닌 OWNER이 아닌 HONOR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으로 지금 녹음하고 있는 마인드골프 팟캐스트 43번째 샷, 티샷 하는 순서, 안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글은 마인드골프 블로그 mindgolf.net, mindgolf.net에 들어와 보시면 골프 상식 6번째 티샷 하는 순서에서 다시 한번 글을 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 mindgolf에 오셔서 라이크 하시면 마인드골프와 페이스북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마인드골퍼, mindgolfer이고요. 거기서 팔로우 하시면 마인드골프와 똑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요즘 트위터에 이제 팔로워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도 많이 같이 나누고 있고요. 가끔 마인드골프가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통해서 그렇게 골프와 관련한 소식, 또는 때로는 뭐 골프 중계도 하기도 하고요. 문자 중계처럼. 그러니 뭐 계정이 있으신 분들 중에 아직 그것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팔로우 하시거나 라이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페는 cafe.naver.com/mindgolfer, mindgolfer이에요. 현재 회원수가 한 172명 정도 됐어요. 뭐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시고 또 많이 얘기들을 해주시고, 마인드골프가 이제는 이렇게 마인드골프가 없어도 잘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글을 남겨주시고 같이 토론도 하고 재밌는 얘기를 나누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팟캐스트 한국 계정이나 미국 계정으로도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마인드골프에게는 이 팟캐스트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이상 마인드골프였습니다. 다음번 44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